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 의회 개원으로 새로이 구성된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숙남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대영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천순용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에 69명의 연구직과 25명의 일반직 공무원, 13명의 공무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담당 사무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연구원의 예산, 계약, 지출, 급여 등 연구원 전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 분야는 보건연구부 5개 부서, 환경연구부 5개 부서, 동물위생시험소 2개 부서에 지역의 보건환경, 동물, 축산물에 관한 검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세출 예산 146억 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지원과 80억, 보건연구부 29억 원, 환경연구부 23억 원, 동물위생시험소 13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연구부 소관입니다. 7페이지 코로나19 진단검사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신속진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24시간 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18만 8천여 건의 진단검사와 4천여 건의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오미크론 하이 변이 확산에 대응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PCR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진단검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이전을 완료하여 7월 11일부터 진단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하수 기반 코로나19 감시 시범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및 병원체 진단검사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감염병 병원체 감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장관 감염증과 같은 설사성 질환의 원인 병원체를 확인하고 계절별, 연령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소아에서 발생하는 수족구병, 무균성 수막염, 뇌염의 원인 병원체로 알려져 있는 엔테로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인플루엔자 및 코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도 실시하여 병원체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감염병 예방 활동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병원체 진단 및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연구원에서는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와 같은 해외 유입 병원체와 탄저 패스트 등 고위험 병원체를 확인 진단할 수 있는 상시 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생물테러 병원체 확인 검사와 관내 토양에 대한 탄저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감염병 감시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모기 진드기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활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 빨간집 모기와 같은 감염병 매개 모기 밀도 조사를 실시하여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공원 산책로 등에서 진드기를 채집 후 병원체 검사를 실시하여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와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밀착형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관내 119 구급차와 소방서 감염관리실에 대한 병원성 세균 오염 실태를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과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물의 냉각 탑수, 목욕탕, 물놀이 시설 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레지오넬라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해수욕장과 연안지역 해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병원성 비교류균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핵 환자 접촉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 결핵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질환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항생제 내성 질환,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혈액매개 감염병, 곤충매개 감염병 등 법정 감염병 74종에 대하여 신속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감시 강화입니다.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는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 노출로 인한 식품 오염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수단으로 시민 다소비 식품, 특별관리식품,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식품 첨가물에 대한 미생물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소비 환경을 반영한 식품의 기준 규격 재설정을 위하여 유통식품 미생물 오염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품 적개거소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사는 집단급식시설의 위생관리와 집단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원인병원체 규명 및 모니터링 사업은 식중독 발생 시 보존식과 조리기구에 대한 미생물 오염 확인 검사와 시중 유통식품과 식품 원재료에 대한 세균 오염 모니터링 검사입니다. 지하수 바이러스 안전성 검사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집단 급식소 등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노로바이러스와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소비자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건강 우려 위해 요인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유통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건강기능식품의 지표 검사, 생활 속 다소비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식품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위해 농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과 마트 시장,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 계절별, 시기별, 시민 다소비 농산물, 학교 급식 등 집단 급식소 납품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 농약,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마트 온라인 유통수산물에 대하여 잔류동물 의약품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강화하여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건강한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도 조사입니다. 울산의 주요 하천인 태화강, 동천, 회야강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하천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법 결정을 위한 사업장 폐기물 유해성 검사와 토양 오염 실태 조사, 골프장의 맹독성,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와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환경 보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대기 환경 측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울산의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 대기 측정망, 도로변 대기 측정망, 산성우 측정망 등 24개소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측정망 미설치 지역의 대기질 확인을 위해 차량의 형태의 이동 측정망 운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기 중금속 측정망 7개소, 미세먼지 특성 파악을 위한 성분 분석 시스템 1개소, 유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차량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및 대기오염물질 검사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에 대하여 배출 허용 기준 준수 확인을 위한 검사,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사용 종료 매립장의 가스질 조사, 성면 해체 제거 사업장에 대한 비산 성명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배출시설 수질 관리 강화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사업장 폐수 배출시설 및 하수 처리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확인을 위하여 폐수 배출시설 방류수,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검사, 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미량의 화학물질로 인한 수 생태계 독성을 확인하고자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 독성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합폐수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수질검사 담당자 교육과 실험실 시설 요건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수질검사 담당자들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먹는 물 등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음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와 시판 생수에 대한 안전성 검사,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급수 취약 지역의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수, 목욕장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쾌적한 실내 공간과 정원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원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소음 측정망, 교통소음 자동 측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소음 실태를 분석평가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 인자 검사와 백사당 오염도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입니다. 23페이지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성 가축 질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전파 가능한 인수 공통 가축 질병 검사는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강우병 발생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 농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가축 질병의 원인체 검사와 백신 항체가 검사, 폐사 가축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혈청 검사 및 병성 감정, 가축 질병 모니터링 검사로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사육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 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균 조사 사업과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생산부터 유통까지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와 시설 개선 지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생산 단계의 위해 요소 차단을 위해서는 식육, 식용란, 우유, 농장 생산 사료 등에 대해 유해 잔류물질 검사와 병원성 미생물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 단계에서는 식육 포장육, 식용란, 식육 가공품, 유가공품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유통 중인 소고기에 대한 유전자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시험검사 능력 제고 및 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시험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국내외 기관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있으며 시험검사 표준 운영 절차서 작성 및 운영, 검사 장비, 검교정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검사 업무 외에도 연구원에서는 지역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시민 건강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 과제는 학회 논문 등재를 추진하는 등 학술 활동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신 연구 동향과 새로운 분석 기술, 장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분야별로 원내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종 심포지엄 학술 대회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험실 작업 환경 측정, 정밀 안전 진단, 연구 종소재에 대한 특별 건강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년 동안 좀 고생하고 있는데, 현재 그 코로나가 이제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에서 이제 측정이 제대로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7월 11일부터 지금 그 진단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울산이나 이제 울산에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건부장입니다. 먼저 진단 코로나 변이 관련해 갖고 진단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부터 코로나 검사를 해가 왔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질병청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또 그런 내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시 들어오거나 또 특이한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자체 질 관리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코로나 변이 검사는 정말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숭이 투창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7월 11일부터 진단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비랑 그리고 당장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50명분까지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직 지역 내에서는 그런 의심 사례가 발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발생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이 진단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변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다고 예, 보여지고, 맞습니다. 예. 아직 사례는 없지만 원숭이 투창 같은 경우에도 네. 향후에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네.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이제 기후도 그렇고 저희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장마철입니다.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식중독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정식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입니다. 거기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비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와 관련해 가도 식중독이 이제 저희들 구분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집단 급식이나 그런 데서 저기 지도 점검을 하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지도 점검을 하면서 들어오는 검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식중독에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또 비브리오나 그런 거 여름 햇지 같은데 또 식중독 발생할 수도, 다 식중독 세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는 집단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았죠? 올해 집단 식중독이 지금 5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습니까? 예, 그게 어린이집이나 했는데 저희들이 병원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노로 바이러스 쪽으로 많이 검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장마철 시작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2019년 코로나가 2020년부터 많이 유행을 하면서 2020년에는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하고 올해부터는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더 이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뭐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금 지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울산 대기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울산이 지금 대기환경은 뭐 조금 어떻습니까? 네, 환경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울산의 대기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울산 아닌 외부의 그 분들이 보면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그 환경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모니터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연평균 15마이크로 정도로 7개 특광역시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약간 높아져서 상반기 한 17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현재 7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좋은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1이 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울산의 대기 환경하고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 결과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뭐 저희 울산이 뭐 산업 수도의 역할을 하면서 조금 오명을 조금 갖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잘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중금속 관련은 이렇게 설치 지점이 측정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조금 분포도가 있는데 그 미세먼지 분석 시스템은 현재 뭐 야암동 측정소 한 군데밖에 없다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조금 객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아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제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은 네. 요거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19개 도시대기 측정망 안에는 미세먼지를 상시 측정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야암동 측정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지금 울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의 그 미세먼지 특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런 결과를 누적함으로써 우리 그 울산의 미세먼지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방향성을 지정하는 거죠. 예. 정하고 예. 그냥 뭐 공단에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 정책을 알겠습니다. 수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울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야암동 측정소에 먼저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라 인력 이런 여유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한다면 더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7개소에 네. 미세먼지도 어떻게 같이 이렇게 수집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중금속 측정망은 예. 이게 대기 중에 중금속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중금속만 하는 네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중금속 측정망은 중금속만을 이제 예.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예. 미세먼지는 또 미세먼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M10이라 해가지고 10마이크로 이상과 그 다음에 2.5 마이크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쪽의 미세먼지는 PM2.5입니다. 이게 그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의 위해도가 높다 해서 미세먼지 2.5에 대한 구성 성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한 군데 가지고는 지금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조금 취합이 어려울 것 같고, 네. 또한 지금 우리 삼산동 태화강 하류에 보면은 석탄부에서 굉장히 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차량이라든지 또 있으면은 새까맣게 이렇게 앉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평가가 돼야 된다고,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할 수 있는 해놨던 어떤 모니터링한 그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사항에서 그 미세먼지 성분이라는 부분들은 야암동 측정소의 이제 한계소를 운영하는 상태고요. 특정한 지역, 금방 말씀하신 석탄부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뭐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우리 환경연구소 부장님께서 말씀했는데 미세먼지 측정을 한 군데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ppm인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19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미세먼지의 농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한 군데 있다는 그런 특별하게 이제 그 지역에 울산을 일단 먼저 대표한다고 보고 그 성분 분석까지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도시대기 특정반 19개소는 법에 의한, 법규에 의한 시스템이고, 이 지금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중에 요거 갖추고 있는 데가 저희 말고는 없죠. 저희하고 이제 3군데 정도가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 뭐 저희 정도 있는데, 이게 1개소 설치하는데 한 10억 이상이 드는,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드는 측정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한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석탄부두 인근에서 뭐 바로 옆에서 측정을 하는 거는 뭐 수동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측정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어서 맨 이 질문입니까? 그럼 좀 계속 마무리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객관적 데이터로 나오는 수치는 19개소에서 모아서 한 자료가 객관적 데이터라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곳에 여기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네, 환경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19개 이제 대기 간략하게 좀 말씀. 네네, 측정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각 개소마다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객관성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도 관리를 받습니다. 측정기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분석 장비가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된 상태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정확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개. 예, 19개소에서 수집한 그 부분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석탄부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그 시민들의 건강과 울산시 쾌적한 환경을 또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신 우리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 보건 또 동물위생, 아파트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여름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그 건강과 또 우리의 농산물, 또 수산물, 정말 그 안전성 문제가 또 이래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은 시민생활 밀착 그 감염병 그 예방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연구부장님. 예. 그리고 지금 뭐 구급차라든지 우리 감염 관리실이라든지 뭐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또 여름철에 또 해수욕장이라든지 우리 여기 뭐 예방 사업을 주로 세균성 그 검사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연구부장님, 보건연구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시민생활 밀착형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건부에서 크게 4가지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119 구급차나 감염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래 저희들이 하지 않던 거를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2018년부터가 저희들이 검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뭐 별 그 특이한 문제점은 없고요. 그리고 그 레지오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뭐 이것도 나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통보를 합니다. 의료기관에 통보를 하면 저희 결과를 가지고 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저희 결과대로 또 관리를 대책을 하고 소독을 하고 재검을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병원성 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작년 비브리오, 폐혈증, 뭐 콜레라 이렇게 3개의 병원성 세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감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나오면은 특히 뭐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바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주위에 이제 횟집이나 또 그런 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수거를 해가고 저희들하고 다시 검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을 하고 있고 이제 결핵 접촉자 같은 경우에도 이 결핵 환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결핵으로 이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잠복 결핵 환자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통보하면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결핵 환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검사를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고요. 자기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를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들기에 이런 검사를 물론 뭐 이래 주기적으로도 하겠지만도 예. 특별히 하들기에는 우리가 시민들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 이 예방 방지 차원에서 예. 뭐 검사 횟수를 좀 더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특별히 여름 하들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12페이지 그 위에 농수산물 네. 그 안전성 검사 예. 이것도 물론 뭐 주기적으로 뭐 검사를 잘 진행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특히 그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농산물 경매적 농산물. 그 잔류 농약 검사가 예. 사실 뭐 지금 쭉 이래 검사해오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오면은 경매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매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밤에 들어옵니다. 한 8시나 9시경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사 결과가 한 새벽 2시 정도 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경매는 한 새벽 5시, 6시경에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는 그 부족한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폐기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일하는 데 있어갖고 뭐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산물도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경매전은 아니고요. 이제 수거를 해갖고 오거나 그렇게 하는데, 예, 이것도 뭐 저희들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이제 의뢰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하지는 않고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갖고 통보하는 시스템인데, 뭐 이렇게 부족감 나오면 바로바로 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저희 통보받은 이렇게 회신한 내용을 가지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폐기를 하거나 또 재검을 들어오거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건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또 우리 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또 이래 또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예. 부분이 예. 수입산 그 수산물 있잖아요. 수입산 예. 수산물 특별히 이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예. 아무튼 여름철에 여러 가지 이 음식물로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농수산물하고 수산물 네. 특별히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동물위생 우리 저 시험소 천순용 우리 소장님 23페이지에 요즘 뭐 반려동물과 늘 하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또 감염병이라든지 우리 인체에 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뭐 특이한 점이 뭐 검사 중에 뭐 발견한 점이 있습니까? 예, 뭐 현재로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우선 산업동물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은 이제 조금씩 이제 앞으로 이제 검사가 확대되고 있는 뭐 그런 그 과도기적 시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반려동물에 관계되는 그런 검사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뭐 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또 그 감염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래 철저히 또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칠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자료 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지금 생활 속 다소비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해놨는데 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나열된 걸 전부 다 검사를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다 검사하고 있는 품목을 적은 겁니다. 생산지가 울산이 아님에도 소비지가 예, 여기 되면은 유통되고 있는 그 위생용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수거를 해갖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기준 규격대로 검사를 해갖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방용 세척제, 뭐 화장지, 일회용 면봉 등은 울산에서 생산되는 게 판매처만 울산이잖아요. 보통 그 유통되는 식품이가 많고요. 이게 이제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유통되는 중에 이런 제품들이 뭐 만약에 이런 보통 경우에는 뭐 형광정백제나 포르말데히드나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그 기준치 이하로 뭐 되고 있는가, 예, 그런 검사들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생산지에서 검사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 얘기예요. 생산지에서 예. 생산지에서는 아마 생산하기 전에 음. 자가 품질 검사라고 아마 스스로 이렇게 나름대로 검사를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소비처에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제가 혹시나 그래서 이게 인력 낭비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렇지는 질의를 드린 않습니다. 겁니다. 예. 그 밑에 보면은 배달용 일회용 식품 용기 포장 일회용 위생용품 예. 위생 물수건 등 하정기 위생 취약 제품 안전성 검사해 놨는데 예.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검사를 많이 하시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내용이에요. 예, 이런 것 부분들도 이제 그 구분별로 이게 이제 저희들 사실 이제 수거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수거는 하지 않고요. 구분별로 몇 건에 대해서 이제 그 계획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계획도로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검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해가지고 예,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로컬푸드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죠?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이제 그 위생부서에서 수거를 해가 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로컬푸드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료비를 확보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유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뭐 농약에 잔류 농약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이 생긴 건 발생한 건 없었습니까?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연구 사업을 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부서에서도 지금 연구 발표 중간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잔류 능력이 일부 검출된 사례도 있고 그 검출된 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각 구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푸드가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사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푸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사를 조금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치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업무보고서 7페이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진단검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일부터 해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 의뢰가 들어온 적은 없었고 네. 또 현재 확보된 진단키트와 시약은 50명 정도 있다고 저희들 확보하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검사에서 진단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의심 사례가 발생을 하면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그 나가가지고 역학 조사를 하고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진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건소하고 시청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코로나19 재확산과 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이런 감염병 등으로 인해서 예. 시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그 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수칙은 이미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방역 수칙에 대해서 특별히 혹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 경로가 뭐 비말이나 매우 흔하지 않지만 공기로도 감염이 되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그 피부 접촉, 이게 체액이나 이런 피부 접촉으로 가장 그게 빠르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먼저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그리고 내가 그런 의심 지역을 가져왔거나 그런 사람하고 접촉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한번 감시를 해보고 신고를 하거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그리고 또 원숭이 두창 조기 발견 그리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거기 보면 인플루엔자 7종 또 호흡기 바이러스 12종 되어 있는데 예. 호흡기 바이러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메르스, 사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메르스 사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바이러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병원체 인플루엔자 7종이랑 예. 호흡기 바이러스 12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인플루엔자 병원체 감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7월부터 해가지고 7월부터 하고 코로나19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뭐 파라 인플루엔자 그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뭐 리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이게 지금 좀 많은데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병원체명이 뭐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뭐 그다음에는 RSV라 해가지고 또 그 영유아한테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정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8종 9종입니다. 크게 보면은.
메르스도 코로나의 일종 아니었어요?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병원체는 다릅니다. 그 바이러스도 보면 그 병원 세균이 이리 보면 뭐 정수 가뭄 이런 큰 거부터 하고 소분류로 되는데 같은 코로나 속은 맞기는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 병원체는 다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영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시설 등에는 그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유해 인자 검사를 그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시설 등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검사 방법과 또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책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페이지 그 실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환경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유해인자는 그 어린이집 보육실이나 어린이 활동관 놀이시설 등에 실제적으로 내부 인테리어재 대부분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놀이시설의 그 재질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XRF라는 간이 그 검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이 검사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국은 관리 담당의 담당자와 함께 현장에 가서 실제 현장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했을 때 그 XRF에서 나오는 값이 기준치에 가까이 나온다면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한 것을 갖고 와서 그 저희들이 원내에서 시험을 해서 그것이 기준을 넘으면 그 결과를 그 관할 담당 그 부서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담당 부서에서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상 시설이 어린이집과 놀이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면역성이 낮은 노인들이나 또 기저질환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그런 곳들로 혹시 확대해서 검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도 하고 하려고 하는 목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울산 내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전체와 뭐 그다음에 놀이시설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100% 수용한 후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백사장 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해수욕장으로 시민들이 많이 몰릴 텐데 우리 울산에도 보면 진화해수욕장하고 또 일산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질 오염도와 백사장 모래의 중금속 그 오염도 검사와 관련해서 검사 시기와 또 검사 방식 또 이미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을 것 같은데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수욕장은 울산에 지금 현재 2개 진화하고 일산만 해수욕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보면은 백사장 오염도는 우선 그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에 시민들이 그 백사장을 맨발로 이렇게 다니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접촉을 함으로써 인체에 어떤 위해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 백사장의 모래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게 거리별로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요. 거리별로 그렇게 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시료한 채취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원내에서 그 중금속 성분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만족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게 적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하고 일산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었는데요. 개장 전에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는 적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저희들이 언론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울산에는 보면 진화와 일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정자라든지 예쁜 바닷가가 많아서 해수욕을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해수욕장 말고 이제 그 해안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5군데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 백사장 관련은 아니고요. 거기는 보면 이제 뭐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백사장의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본 결과에 그 대장균이라든가 장구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수의 오염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요. 정상이었습니다. 네,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안전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또 신뢰도 높은 시험 분석으로 우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환경연구부장님, 아까 우리 네. 동료원 질의하실 때 이제 네. 그 대기질이 다른 타 광역시도 굉장히 양호하다 하셨는데요. 네, 나중에 그 현황을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양호하다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홍보가 좀 돼야 되지 않나. 네, 언론 저도 홍보를- 좀 오늘 지금 이 자리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울산의 대기질이 그렇게 특강역시에서 양호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고생하신 보람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홍보 좀 해주시고. 그 특별히 또 이제 아까 우리 대기질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농수산물이라든지 주로 시료 채취를 의뢰를 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검사를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주로 뭐 이렇게 주기적인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고, 물론 좀 방대하지만 방금 우리가 동료님 질의하신 내용들 가운데 농수산물 아까 또 특히나 안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본 오염수 때문에 걱정이잖아, 그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는 방금 이 해산물이 어떤 정도의 오염도를 만약 측정한다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뭐 선제적으로 가서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의뢰가 오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언제 하시는 건지? 제가 이 대기 파트, 그러니까 환경 파트도 있고 보건 파트도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단 환경 쪽에 말씀을 드리면 각종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기, 수질, 그다음에 뭐 소음, 진동 각 분야에서 측정망이 설치된 자료는 그건 이미 설치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의뢰가 와서 하는 경우는 이제 구군에서랑 같이 하는데 이유는 사업장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군이 지도 점검을 했을 때 시료를 채취하는 결과 그 결과를 저희가 의뢰받아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수산물도 그런 경우입니까? 수산물은 저희가 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수입 그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 단계에서 정부의 식약처에서 주관해가지고 수입 단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유통 단계,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하고 있는. 오케이, 충분히 이해하는. 그러면 그게 인터벌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금 직접 사서 검사를 얼마만큼 연간 지금 70건 정도 방사능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70건. 예. 그 수산물 종류에 예.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히 어린이 활동 공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 사용 등으로 해서 굉장히 이게 공기의 순환 자체가 좀 우리가 좀 충분히 예견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5개 항목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좀 강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어때요? 성면인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지금 그런 성면 환경은 혹시나 좀 조사를 해보십니까? 성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가 그 성면의
있는 어떤 건축물이 해체될 경우에는 구군에서 그거는 반드시 책임자를 정하고 어떤 규모 이상은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검사 부분은 검사 부분대로 이루어지고 관리 부분은 관리 부분대로 구군에서. 지금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만큼 저희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지금 식중독 또 코로나 다시 또 제2의 또 그런 유행성 또 코로나 많은 것들이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나름대로 해놓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 그 많은 경험들을 집중해서 좀 미리 예방하고 발생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환경연구원 오랫동안 했던 그러한 어떤 축적된 노하우를 좀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동의원들 질의하신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좀 담아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증 제2항 2022년도 상수도 사업부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이도희 상수도 사업본부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도희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울산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인섭 부위원장님, 정칠학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향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환 급수부장입니다. 이선룡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권용균 회화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영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경영부장과 천상정수사업소장은 현재 퇴직 준비 교육으로 공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사업본부 주요 업무 계획 및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3부 8사업소 25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41명에 현원 238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예산은 1289억 7,300만 원이며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회화개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등 7개 사업의 예산은 292억 4,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6개 항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국가광역 상수도 기본계획과 연계한 물 수요관리 방안 마련, 상수도 시설물 현대화, 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2020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금년 1월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보안 사항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망 구축 중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송수관로를 복선화하여 돌발 누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고자 회화 및 천상 개통 복선화 사업을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70%입니다. 총 사업비는 796억 2,300만 원이며 2023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천상정수장 송수 펌프 시설 현대화 구축 사업입니다. 천상정수장 내 송수 펌프가 노후되고 장기간 사용으로 효율이 저하되어 안정적 송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송수 펌프 3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급수시설 개선 중 중남구 블록 시스템 재정비 사업입니다. 블록 시스템은 누수 방지와 정확한 유량값 분석 등을 위한 것으로 블록 간 경계를 명확화하기 위한 재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4억 2,700만 원으로 2020년까지 6개 블록을 정비하였으며 2021년부터 7개 블록을 정비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85%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11억 원의 사업비로 3개 블록을 재정비 중이며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39억 원으로 274km의 노후관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35년까지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95.3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35억 원의 사업비로 2개 구간 2.8km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급수시설 개선을 통한 유수율 제고입니다. 내구 연한을 초과한 계량기 9,990개를 15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체하겠으며 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약사 배수지 등 4개소에 대한 유량계를 교체하고 80개소 유량계 검사, 교정 등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세척입니다. 내구 연한상 교체 시기는 도래되지 않았으나 상수도관 노후로 흐린 물, 민원 발생 구간을 세척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중구 성남동 및 학산동 일원의 1.3km 구간의 노후 상수도관을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수 및 급 배수시설 유지관리 강화 중 회화 정수장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보강으로 내구성 정지 및 손상 방지를 위하여 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제1정수장 제2응집지 및 침전지 보수와 착수정 및 호나지동 옥상 방수 공사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은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소 가압장 등 29개소에 대하여 6월에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보수공사는 농소 가압장, 언양 1가압장, 강동 배수지의 건축 시설물에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옥상 방수 등 보수 공사를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이 함께 누리는 상수도 서비스 제공 중 시민이 체감하는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추가 및 계좌 자동납부 추가 출금 방식 도입과 체납요금 분할납부 서비스 등 수도요금 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 수질민원 신속 처리반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 교류하는 수질검사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상수 계량기 원격 검침 확대입니다.
원격 검침 확대를 통한 검침 위험 방지, 옥내 누수 조기 발견 등 상수도 행정 신뢰도 및 수용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19년 남구 584개소를 시작으로 전 9군으로 확대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는 2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수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울주군 지역 2,300개소에 대한 원격 검침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도 계량기 검침은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조에 부합하고 민간 위탁업체 소속의 계량기 검침 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검침원의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간 위탁 검침 업무 지급 수수료 대비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시기는 2023년 1월이며 전환 대상은 공무직 54명, 기간제 7명 등 61명으로 지난 4월과 5월에 전환 확정 및 정수 책정을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행정적 절차를 잘 마무리하여 검침원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품질 수돗물을 위한 엄격한 수질 관리입니다. 미량 유기화합물 사용량 증가와 낙동강수에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되어 안전한 원수 확보를 위한 과불화 화합물 감시 강화가 필요하여 원수 8개 지점, 정수 3개 지점에 미규제 유기화합물질 성분을 분기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금년에는 검사 항목을 원수, 정수 각 2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미량 유기물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시설 개선 등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2019년부터 급수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상수도 경영 손실이 심화되고 있으며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선이 필요하여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2월에서 4월까지 수도 요금 제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도 요금을 매년 12%씩 3년간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현행 80.4%에서 2025년에는 101.8%로 되어야 하며 가정용 누진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수도급수조례 개정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하여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 중부사업소 부지 용도 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용도 폐지된 구 중부사업소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수도 사업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우정동 213-2번지 외 4필지와 지상 건물이며 감정 가격은 112억 5,4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에 온비드에 일반 경쟁 매각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현재 7월 25일까지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낙찰이 완료되면 매매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업무 보고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40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이 급수부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여기 추진 계획의 하단부에 보면은 금년 6월에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보완 및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보완 내용이 뭔지,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보완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운무댐에서 지금 물을 가져오는 문제가 주요 환경부하고 주요 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국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이제 그거를 고시할 예정인데요. 그 국가 수도 정비 계획상에는 지금 운문댐을 울산시에 공급한다는 내용만 있고 그 아마 양은 빠질 것 같습니다. 아직 고시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희는 그때 울산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제출할 때 저희는 운무댐하고 그 양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그때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이제 국가 수도 정비 계획에 없는 어떤 그 물량이 지방 수도 정비 계획에 포함되면 안 된다.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그거를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 수도 정비 계획에 그게 담아지지 아니하면 저희 울산시에도 그런 정확한 양은 아마 담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량 때문에 늘 이래 우리 시민들이 늘 이래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운문댐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규정 사실화돼 있고, 그런데 울산에 방구대 보존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게 부족 수량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운문댐에서 가져오는 물이 명시가 돼야 그래도 시민들이 또 염려한 부분을 또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나서줘야죠. 근데 물 용수 갖고 온 물량 부분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걸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사항은 향후에 바뀔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또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이거는 울산 시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해줘야죠. 나서가지고 환경부하고.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하고 싶은데.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해서는 수량이 반드시 명시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업무 협조를 잘해서 반드시 시민들의 깨끗한 원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여름철 되면은 또 정수장, 우리 해야 정수장, 우리 소장님. 유총 문제 때문에 늘 이래 참 이래 또 시민들로부터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도 창원시에서 또 유충이 또 깔따구가 발견됐다는 언론 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각 정수장에 깔따구가 이래 유충이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전국 정수장 특별 점검한다고 이래 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정수장, 해야 정수장에는 이런 몇 년 전에도 우리 해야 정수장에서도 깔따구가 유충이 발견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해야 정수장에서는 이런 우려되는 유충 문제, 깔따구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에 되면은 깔따구 유충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 깔따구 유충이 그때 일부 검출되었다는 말씀 맞고요. 그때 이후에 저희들 여과지 상부를 전체를 방충망으로 다 밀봉을 했습니다. 덮고 활성탄 흡착지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다 밀봉을 했습니다. 그런 보강 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매일 정수 공정을 각 지점마다 가서 직원들이 가서 물을 떠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보강된 정수 공정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대응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묵는 물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정수장 운영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역세하는 공정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역세 주기를 여과지에 모래나 활성탄 여과를 하는데 그걸 역세를 한 번씩 합니다. 평상시 주기는 한 5일에서 모래는 5일, 활성탄은 7일인데 역세 주기를 3일로 반으로 줄여서 혹시나 그 여과 과정에서 걸러진 알이나 유충이 있으면은 역세 과정을 좀 주기를 줄여서 역세를 하고 있고, 지금 후오존에서 후오존 농도를 평상시에는 0.5 ppm 정도로 했는데 1 ppm으로 농도를 높였습니다. 농도를 높여가지고 들어가는 걸 최소화했고, 또 그 건물 내에 있는 방충망은 전부 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새로 교체를 했고, 역세 과정에서도 역세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그 안에 있을 유충이나 그 벌레를 위해서 깔따구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염소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로 소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효과가 좀 미미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서 깔따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깔따구는 유충은 활성탄에서만 발생한다는데, 활성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은 활성탄 교체를 7일마다 한다 했는겨? 역세입니다. 활성탄을 통해 가지고 걸러진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꾸로 물을 사 가지고 씻어내는 겁니다. 아무튼 유충이 발생하는 그런 여과지 관리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식수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특히 하절기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안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칠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6일 날 환경부 고시에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 세부 기준에 의하면은 2030년까지 매설 후 10년 경과 상수도관 중에서 송수, 배수관은 세척 금년에 10년 경과 상수도관은 세척을 해야 된다고 2030년까지 지금 그래 돼가 있고, 앞으로는 최초 매설 후에 10년 이내 1회 이상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척하는 공법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기하고 있는, 또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공법을 지금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하고 하면서 하여튼 최적의 공법을 도입해서 세척을, 안에 세척입니다. 세척을 하고 또 코팅도 하고 관 안에 그런 공법인데 최적의 공법을 선정을 해서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사업입니까? 원래 처음 하시는 겁니까?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원래 처음입니다. 이게 고시가 작년 2021년 2월 26일 날 제정이 됐기에 2030년까지만 세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로 10년 경과된 것부터 이제 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처음 하신다 그러니까 마무리 잘 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척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은 시설 개선 등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 요금 현실화해야 되는데 이것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돗물 생산 원가가 1,028.55원입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단가는 827.05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 원가의 80.41%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은 2025년까지 생산 원가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공요금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돗물을 생산해서 수돗물을 수용가에 공급하고 수도요금을 받아가 직원들 월급을 주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적자를 보면은 그만큼 투자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우리가 생산 원가하고 판매 원가하고 맞춰서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에서는 아무리 깨끗한 물을 생산을 해도 이송 과정에 수용과까지 가는 과정에 관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관로가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우리 수도 요금 현실화를 해서 이런 노후관 개설이나 또 시설 개선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공공요금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저는 상수도 사업본부장으로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4%라는 거는 원래 그런 겁니까? 매년 그렇게 됐던 겁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2025년 되면은 한 73%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비가 좀 와서 다행입니다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원수 가격이 더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원수 가격은 원가는 똑같은데 똑같습니까? 양은 많아지니 가물면은 수장공사에서 물을 많이 사와야 되니 요금이 많이 나가는 거죠. 현재 톤당 233.7원을 주고 사오고 있습니다. 233.7원인데 20톤 기준하면은 20만 톤 기준하면은 하루에 한 4,700만 원 정도 수장공사에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조금 풍성하게 있다면은 이 원가는 좀 작게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뭄이 심하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예.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면은 원가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많이 됩니다. 이게 어떤 본부장님의 혼자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은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물론 수도요금 현실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른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식수용으로 공급되는 댐이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댐은 회화댐입니다. 회화댐이고 수장공사에서 대암댐, 사연댐, 대곡댐이 있습니다. 전부 식수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업용수로 쓰지만도.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가뭄이 심각한데 식수 공급에 문제는 없는가요? 식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물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장공사에서 물을 사오니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 수질이 악화되니 가물면은 수질이 원수 자체가 나빠지니 각 정수장에서 약품비가 좀 많이 들고 직원들이 노고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마른 장마가 계속되면서 그 주요 댐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댐별로 원수의 저수율은 몇 %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사연댐이 지금 2.5%입니다. 2.5%고 대곡댐이 지금 7.9%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화댐이 12%인데요. 지금 회화댐은 그 공업용수를 지금 공급받고 15만 톤을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이유가 계속 지금 그 공업용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높은 거고요. 회화댐도 거의 뭐 자연적으로 지금 쓰는 물은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댐별로 공급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회화댐은 지금 남구하고요. 저 회화 정상을 지금 회화 정상에서 정수를 해서 남구, 동구, 울주하고 동구 남부 지역 지금 공급하고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연댐하고 대곡댐에서 오는 거는 청상 정상에서 정수를 해서요. 중구하고 북구하고 울주 북서부 지역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수돗물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해서 인상 요금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울산 수돗물 톤당 평균 단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849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도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은 565원, 또 인천은 625원, 대구는 633원, 또 광주는 655원. 그렇게 해서 전국 수도요금 톤당 평균 단가가 736원이었어요. 우리 울산은 849원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현재 울산 수돗물 톤당 평균 단가가 800 얼마라고 하셨죠? 827.05원입니다. 예. 그러면 요금 인상이 적절한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타 시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수원이 그러니까 댐이 있나 없나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 있고 또 댐이 있어도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올 적에 그 치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을 그 지자체에서 설치를 했느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했느냐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물 사오는 단가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원수 구입 비중이 생산 원가의 한 15.7%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등에는 치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자기들이 설치를 해가 자기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6.8%, 부산은 5.3% 됩니다. 우리가 사오는 단가가 그런 치수 시설 등 기반 시설까지 수자원공사 거를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수원 원가가 좀 높아서 결국은 생산 원가가 좀 높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전명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고 아무쪼록 시민들 건강과 직결적으로 연관돼 있으니까 노후관로 세척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좀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 부분 아마 앞으로도 우리 본부장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자주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머리를 맞대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고 특별히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 유수율이 지금 어떻게 돼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지금 유수율이 얼마다라는 건 안 나와 있네요. 예, 지금 6월 기준으로 지금 87.2%입니다. 87.2%. 그럼 예, 다른 예. 타광역 17개 시도에 비해서는 어때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타광역시는 한 90% 정도가 거의 평균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평균을 못 미치네, 그죠? 저희가 작년에 87.3%였습니다. 약간 좀 못 미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왜 그렇죠? 뭐 가뭄 때문에 그러나 유수율이 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뭐 노후관 규제라든가 뭐 그 어떤 유수를 향상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투자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뭐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유수율이라 그런 것은 정수장에서 나온 생산해가지고 가 우리가 먹어서 계량된 예금을 물이 수용가에까지 가서 수용가에서 그렇죠. 요금으로 카운팅된, 내는 예. 네네 그런데 조금 저조한 이유는 네. 저 노후된 관로가 많기 때문에 일부 그 누수되는 타광역시라고 노후가 안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광역시에서는 그만큼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하니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누수되는 지점을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이 누수 탐사기 들고 이 땡볕에 이 비 오는 날에도 현장에 가서 누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여튼 유수율을 어쨌든, 예.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아까 동료는 다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클린 관. 왜냐하면 저희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셔서 맑은 물 만들어내시는데 생산해내는데 과연 가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이 깨끗해야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고도의 살수 처리를 다 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정에서 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거죠. 그래서 모니터단도 있고 굉장히 지금 홍보 도움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그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돼야 되고 그렇게 세척이 되었다면 잘 세척된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체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 이렇게 흐르는 관이라든지 또 노후 어떤 관을 교체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들 알아야 그 믿고 맞는.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내도 오는 중에 오염됐다 생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아까 우리 그 2040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비가 거의 저 깜짝 놀랐는데 20억이다, 그죠? 4천만 원 가깝네, 그죠? 용역비가 이게 지금 용역비 아닌가요? 로드맵 10년마다 하는 거 맞습니까? 본부장님 제일 첫 페이지 5조. 이 지금 10년마다 하는 종합적인 기본 계획 수립하는 계약 금액이 지금 이겁니까? 아니면은 이 예, 맞습니다. 저기 지금 법상에 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5년에 한 번씩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40 그 수립한 용역에 대한 이게 20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년 계획을. 그래서 용역비가 지금 이렇게 예, 큰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울산시의 모든 수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네. 과업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 비용이 한 이 정도 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수도는 지금 울산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지금 저 문화재랑 같이 연관돼서 그래서 지금도 많이 고생하시지만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더 수고 많이 해주시고 울산 시민들이 더 깨끗한 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물론 잘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19일 10시부터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